다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용량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바뀐 이런 멘트가 약국에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통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을 먹을 때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걸려 있으면 약이 붙어 있다가 보면 이 염증이 생겨서 더 큰 병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약을 물과 함께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컵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커피로 마셨어요. 또는 카페인 음료, 홍차 또는 녹차 절대 안 됩니다. 약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한 특정 약 같은 경우에는 자몽 주스나 또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해도 안 됩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유, 유제품과 함께 약을 복용을 해도 안 됩니다. 이때도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러한 그 지도 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문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통역을 할 때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보고 읽고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만 잘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으면 그만큼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약이. 그러면 약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식 많이 먹고 또는 과음, 술을 먹고 약을 먹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약사 선생님들이 과식을 피해 주시고 과음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을 할 때에는 식사를 또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속에 약을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을 먹을 때에는 당분간, 그러니까 약 먹는 기간 동안에는 소화시키기 힘든 지방이 많은 빨간색 살코기나 또는 맵고 짠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통역을 해야 됩니다. 살코기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모국어로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맵고 짜고 또는 어떤 약사 선생님은 맵고 짜고 라고 하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자극적인 음식, 나의 모국어로 자극적인 음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한테는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맵고 짜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알코올 음료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약사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럴 때 뭐 맥주는 먹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나는 통역사니까 알아 하고 임의로 통역하지 마시고 환자의 질문을 약사 선생님한테 통역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약 복용 후 나의 몸 상태를 살펴주세요. 저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은 아주 좋은 약효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많이 먹거나 또는 잘못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또는 어떤 환자는 제대로 먹었는데도 이 환자한테는 그 약이 맞지 않아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는 환자분들은 나의 몸 상태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또는 내가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그런데 몸이 이상해요, 아파요, 또는 어지러워요 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약을 처방해 준 병원에 연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을 탄 약국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는 환자에게 정확하게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몇 가지 또 예문을 갖고 왔어요. 이 약은 졸리거나 나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졸립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죠? 뭐 알레르기 약을 먹었을 때 졸립죠. 또는 수면제를 먹었을 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도 약간 졸린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른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지금 봄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밥을 먹고 나면 점심 특히 먹고 나면 약간 나른하죠? 졸린 것도 같고 계속 침대를 찾게 되죠? 요때 요런 상태를 바로 나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약을 복용을 한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약사 선생님께서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깜빡 조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을 복용 후에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메스껍다라는 대신 울렁거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오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단어는 다 메스꺼운 것을 말을 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불편하시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소변이나 대변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절대 이상 반응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바로 약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또는 그 이상 복용을 빠뜨렸을 때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찰을 받고 다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약을 집에다가 두고 갔죠. 그러면 이틀 동안 약을 복용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약을 다 먹는 것보다 병원에 진찰을 받고 또는 진료를 받고 약을 새로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환자한테 반드시 제대로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바른 약
복용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잘못된 약 복용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약은 서로 증상이 같다고 친구와 나눠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열흘치 약을 탔는데 닷새만 먹고 5일치만 복용을 하고 나머지는 약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나 지금 머리도 아프고 너 지난번에 아팠던 것처럼 증상이 똑같아. 약이 남았으면 좀 줘. 하면 또 친구는 친절하게 그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은 같아도 병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증상의 원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더라도 약은 나눠서 먹지 않습니다.